북적이는 연합군사훈련기지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쩌렁쩌렁 울리는 구호와 쇳소리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이솔 대위는 차가운 화면의 숫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주한미군 소속 포병 장교로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이라는 빛나는 이력만큼이나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개발한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은 그녀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이 시스템은 바람의 속도, 습도, 기온, 표적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 오차율을 극단적으로 줄였다. 이솔은 이 시스템이 미래의 전쟁을 바꿀 혁신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눈에 한국군 포병부대의 하사관인 김우진 상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김우진 상사. 그는 항상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했다. 한별이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동안 우진은 그저 오래된 망원경을 들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손가락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느리고 평화로웠다. 한별의 동료들은 우진을 옛 방식을 고집하는 고집쟁이라고 얕잡아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한별은 속으로 그 말에 동의했다. 아니, 동의를 넘어 그를 미개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우진 상사님, 지금 이 방향으로는 포격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0.5도 틀어졌고 기압이 12헥토파스칼 낮아졌습니다. 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별이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오직 정확성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차가움이 묻어났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계산값은 그렇겠죠. 하지만 바람은 데이터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나무의 흔들림, 구름의 속도, 이 모든 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0.5도 틀어져도 목표에는 정확히 닿을 겁니다. 한별은 어이가 없었다. 나무의 흔들림이요? 상사님, 지금이 무슨 100년 전 시대도 아니고 감으로 포격을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우진은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훈련장의 소음과 상관없이 고요한 호수 같았다.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죠. 제가 보는 건 이 땅의 역사와 하늘의 흐름입니다. 이 땅은 어제와 같지 않고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겁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죠. 저에게는 수십 년간 이 땅을 읽어온 감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한별의 귀에는 허울뿐인 궤변으로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효율과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로 꽉 차 있었다. 그녀의 시스템은 이미 수십 번의 모의 훈련에서 99.9%의 정확도를 증명했다. 0.1%의 오차는 사람이 개입했을 때만 발생했다. 우진은 바로 그 0.1%였다. 한별은 우진을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우진이 덤덤하게 외쳤다. 결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미연합포병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다. 한별의 부대가 먼저 나섰다. 그녀는 시스템이 지시하는 완벽한 궤도를 따라 포탄을 발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표적 한가운데에 정확히 명중한 포탄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별은 우쭐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이어진 우진의 차례.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몇 마디만 건넸다. 복잡한 계산기나 컴퓨터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우진은 손바닥을 펴서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한참 동안 하늘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포격 명령을 내렸다. 발사된 포탄은 한별의 포탄처럼 완벽한 궤도를 그리지 않았다. 궤도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한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역시 구시대적인 방식은. 하지만 그녀의 비웃음은 이내 놀라움으로 변했다. 우진의 포탄은 한별의 포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표적의 정중앙,
이전 포탄이 남긴 탄흔을 뚫고 지나갔다.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다. 그저 경험과 직관만으로 한별의 최첨단 시스템보다 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시스템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수치는 완벽했다. 하지만 우진의 포탄은 그 완벽한 수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다. 한별의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단순히 패배감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맹신하던 과학적 진리가 눈앞의 원시적인 감각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본 것이다. 그녀는 우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이제 그 눈빛 속에는 한별이 이해하지 못했던 깊고 넓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의 분위기는 어제의 여운으로 인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한별은 더 이상 우진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한 듯한 복잡한 표정이 감돌았다. 그녀의 시스템은 어제의 사격 결과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스템은 우진의 포탄이 정확히 명중할 확률을 0.01% 미만으로 계산했다. 이솔은 밤새도록 로그 파일을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우진의 성공을 예측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그때 사령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어려운 임무인 악마의 눈 공략 작전이었다. 악마의 눈은 인적이 드문 산의 절벽 틈새에 위치한 작은 동굴로 포병 사격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난이도로 악명이 높았다. 과거 수십 년간 수많은 정예 부대가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 임무는 훈련병들에게 불가능에 대한 교훈을 주는 용도로만 활용되었다. 브리핑룸에서 지휘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훈련의 마지막 과제는 악마의 눈 공략이다. 성공하는 부대에게는 최고의 명예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 임무의 성공 여부는 이번 연합훈련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불가능한 임무. 한별은 자신의 시스템을 믿었지만 어제의 결과가 그녀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그녀는 우진을 곁눈질했다. 우진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지휘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마치 이 임무가 자신에게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한별의 부대가 먼저 나섰다. 한별은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시스템은 100%의 정확도로 궤도를 예측했다. 한별은 팀원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건 완벽한 계산값이야. 그대로 포탄을 발사해. 포탄이 발사되었다. 굉음과 함께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포탄은 정확히 악마의 눈을 향해 날아갔다. 한별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포탄은 동굴 입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절벽에 부딪혔다. 훈련장의 실망감이 감돌았다. 한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완벽한 시스템이 다시 한번 실패한 것이다. 그때 하진우 상사의 차례가 되었다. 한별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감정으로 우진에게 다가갔다. 상사님, 불가능한 임무예요. 데이터로도 감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존경심이 사라지고 다시금 오만함이 깃들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성공한다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당신이 원하는 걸 하나 들어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의 그 구시대적인 방식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두에게 증명될 거야. 우진은 그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약속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한별은 그 장난기 속에서 묘한 자신감을 읽었다. 약속하죠. 원하는 게 모든 말만 해요. 한별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진은 다시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포수들에게 복잡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저 손짓으로 몇 가지 방향만 알려줄 뿐이었다. 그는 바람의 흐름, 태양의 각도, 심지어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는 듯 했다. 한별은 그의 행동이 마치 미신적인 의식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우진의 포격 명령이 떨어졌다. 포탄이 발사되었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한별은 자신의 두 눈을 부릅뜨고 포탄의 궤도를 좇았다. 포탄은 그녀의 시스템이 예측한 궤도와는 전혀 다른 불규칙적인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한별은 속으로 외쳤다. 저건 절대 안 돼.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진의 포탄은 미세한 궤도의 흔들림을 거듭하며 정확히 악마의 눈 동굴 입구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동굴 내부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성공이었다. 수십 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임무를 우진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시킨 것이다. 한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시스템은 왜 실패했고 우진의 직관은 왜 성공했는가? 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데이터의 완벽함을 부정하고 있었다. 한별은 약속대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를 향한 감정의 변화였다. 비웃음과 경멸으로 가득했던 감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진이 말했던 이 땅의 역사와 하늘의 흐름은 그저 허울뿐인 말이 아니었음을. 그는 말 그대로 이 땅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불가능한 임무의 성공으로 우진은 일약 훈련 기지의 영웅이 되었다. 한별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 내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그리고 어떤 감각으로 세상을 읽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의 첨단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스템만을 맹신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우진이 보았던 무언가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규모 모의 공격 작전이 시작되었다. 훈련 시나리오는 적의 기습 공격을 상정하고 있었다. 한별은 자신의 시스템을 가동하여 아군 부대의 위치와 적의 예상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전자기파 공격이 훈련장을 덮쳤다. 모의 공격이 시나리오에 없던 변수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별의 시스템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먹통이 되었다. 시스템 다운. 전자기파 공격입니다. 한별의 부대원들이 당황하며 외쳤다. 한별은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시스템은 그녀의 눈이자 귀였다. 시스템이 멈추자 그녀는 마치 눈을 가리고 귀를 막힌 채 거대한 미로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부. 전방 특수부대가 적의 포위망에 갇혔다. 포병 지원이 없으면 전멸할 위기다. 좌표를 보내라. 한별은 입술을 깨물었다. 좌표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스템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그때 그녀의 눈에 우진이 들어왔다.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한별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우진 상사님, 제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지금 전방 특수부대가 위험해요.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을 고집할 수 없었다. 우진은 그녀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는?
전방 삼거리 서쪽 산맥 아래입니다. 한별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진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손가락으로 공중에 궤도를 그렸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지점은 산맥 아래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 포탄의 속도가 1.5% 느려질 겁니다. 이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면 그의 말이 한별의 귀에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는 어떤 데이터나 시스템 없이도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해내고 있었다. 그는 한별의 부대원들에게 정확한 각도와 사거리, 그리고 포격 시간을 지시했다. 우진의 지시는 한별의 시스템만큼이나 정교하고 오히려 더 유연했다. 한별은 그의 지시에 따라 포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시스템을 믿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우진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다. 그녀는 그가 말한 바람의 흐름, 땅의 감촉, 심지어는 공기의 냄새까지도 느끼려 노력했다. 포탄이 발사되었다. 굉음이 귀를 때렸지만 한별은 그 소리 속에서 오직 우진의 지시만을 생각했다. 발사된 포탄은 훈련장 상공을 가로질렀다. 한별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특수부대에서 무전이 날아왔다. 성공. 포병 지원 사격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탈출했다. 환상적인 사격이었다. 고맙다. 한별은 무전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시금 하얗게 변했지만 이번에는 좌절감이 아닌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해낸 것처럼. 한별은 우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상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존경심으로 떨렸다. 우진은 그녀를 보며 옅게 웃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한 거죠. 당신은 내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군요. 그의 말에 한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우진은 그녀에게 단순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데이터가 아닌 직관과 감각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구시대적인 방식이 사실은 그녀의 첨단 기술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음을.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충돌이나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화,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별은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히 임무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약속과 같았다.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키고 특수부대까지 구해낸 그날 이후 한별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숫자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녀가 맹신했던 데이터의 완벽함은 우진의 직관이라는 알 수 없는 영역에 의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문들이 채워졌다. 그녀는 훈련 내내 우진의 곁을 맴돌며 그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한때 그를 미개하다고 멸시했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존경심과 호기심만이 남았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 같지만 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제 시스템은 이 미세한 변화를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별은 훈련 막간에 우진에게 다가가 물었다. 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바람은 단순히 방향과 속도가 아닙니다. 바람에는 무게가 있고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죠.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올 때 나는 소리는 그 방향과 강도를 말해줍니다.
흙냄새는 습도를 알려주고요.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바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한별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세상이 너무나 신비로워 보였다. 그녀는 마치 흑백으로만 존재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입혀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자신의 시스템에 우진이 말한 이야기들을 입력해보려 애썼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녀가 입력한 새소리나 흙냄새라는 데이터에 오류를 뱉어낼 뿐이었다. 데이터와 직관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훈련이 없는 주말, 한별은 우진에게 먼저 다가갔다. 우진 상사님, 저와 함께 기지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진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 말입니까? 네. 당신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제 시스템이 아닌 제 두 눈과 두 귀로요. 그들은 함께 기지 밖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한별은 깔끔한 군복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우진 역시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상관과 하사관이 아닌 그저 평범한 청춘 남녀 같았다. 우진은 한별을 작은 어촌 마을의 방파제로 데려갔다. 짠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가 섞인 공기 속에서 우진은 한별에게 바다의 숨결을 느끼는 법을 알려주었다. 바다는 매일 다릅니다. 파도의 크기, 갯내음의 농도, 이 모든 것이 그날의 바다를 말해주죠. 어부들은 이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이솔 대위님도 한번 느껴보세요. 한별은 눈을 감고 우진이 시키는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코끝에 짠 냄새가 맴돌았다. 귀에는 파도 소리가 철썩거렸다. 그녀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만 존재했던 세상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조촐한 국밥집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한별은 술기운에 취해 평소 하지 않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꺼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숫자로 생각했어요. 감정마저도요. 복잡한 상황이 닥치면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보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줬어요. 우진은 말없이 그녀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술을 두려워했습니다. 감각에 의존해온 제 방식이 언젠가 쓸모 없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지만 사람의 감각은 기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훈련을 위한 동료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운명적인 교차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사랑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야간 수색 및 생존 훈련이 시작되었다. 한별과 우진은 한 팀이 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임무는 정해진 좌표까지 이동하여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한별은 평소처럼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도와 데이터를 확인했고 우진은 그의 직관으로 숲의 길을 읽어나갔다. 그들의 조화는 완벽했다. 한별은 우진이 말해주는 바람소리와 흙의 냄새를 시스템의 데이터와 비교하며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갔다. 하지만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훈련 본부는 기상 악화를 이유로
모든 팀에게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별과 우진은 이미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었고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로 무전이 끊겼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폭풍입니다. 이대로 계속 이동하는 건 위험해요. 한별이 외쳤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기 바위산 뒤편에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우진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바위산 뒤편의 동굴로 몸을 숨겼다. 좁고 습한 동굴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폭풍의 굉음이 그들의 귀를 때렸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소음 속에서 서로의 존재에 더욱 집중했다. 한별은 추위에 떨면서도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별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를 발견했다. 저 상사님. 한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저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진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숲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대위님이 있으니까요. 한별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그가 말한 나에게는 대위님이 있으니까요라는 말이 마치 심장을 꿰뚫는 화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복잡한 숫자로만 설명하려 했던 감정이 이제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는 본능적인 감정으로 변했다. 상사님,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의 방식이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시스템의 완벽함만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줬어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당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세상, 이제 그 세상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한별의 고백에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별 대위님,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지혜가 좋습니다. 저는 당신의 첨단 시스템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시스템이 제 직관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그들의 고백을 증명이라도 하듯 요란하게 울렸다. 한별은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서로의 입술을 포겠다. 그들의 첫 입맞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자연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과 같았다. 거칠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했다. 폭풍은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명의 시험대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구조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동굴 밖으로 나선 그들은 밤새도록 쏟아진 폭우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숲의 풍경을 마주했다. 쏟아진 나무들과 쓸려 내려간 흙더미,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다. 그들이 어젯밤의 고백을 나눈 동굴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경험한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기지로 돌아온 그들은 훈련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훈련장은 떠들썩했지만 한별과 우진의 마음은 조용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훈련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상관과 하사관이 아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면 훈련이 끝나고 한별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별을 앞두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훈련장 한쪽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의 눈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우진 상사님 정말 가야 하는 건가요? 한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셔야죠. 대위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다른 국적, 그리고 거대한 바다라는 물리적인 거리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한별이 물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진은 그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언어를 압니다. 저는 당신의 논리를 이해하고 당신은 저의 감각을 이해합니다. 거리가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당신은 제게 답장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라면 거리가 무의미해질 겁니다. 한별은 우진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헤어지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 그것은 매일 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는 장거리 연애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주소를 교환하고 헤어질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보고 싶을 겁니다. 한별이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저도요. 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당신의 첨단 시스템이든 저의 직관이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운명입니다. 한별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한별은 부대원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주머니 속에 종이 한 장을 꽉 쥐었다. 그 종이에는 우진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로지 숫자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운명을 믿었다. 그리고 우진과의 약속을 믿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한별이 탄 비행기는 거대한 쇠새처럼 창공을 갈랐다. 고도 1000m 위 구름 아래의 세상은 그저 작은 점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한별은 창밖을 응시하며 낯선 감각에 사로잡혔다. 한때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숫자들이 이제는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진 우진의 존재감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이메일 주소가 적힌 종이를 꽉 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와 우진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한별의 삶은 이전과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가동하며 차가운 숫자의 세계에 파묻혔다. 동료들은 그녀의 귀환을 반겼지만 그들의 대화는 온통 데이터와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별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무의 흔들림, 구름의 속도, 그가 말했던 세상의 이야기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한별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켰다. 망설이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다 첫 번째 이메일을 작성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었다. 그녀의 첨단 시스템이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냈고 그녀의 팀이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문장은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이메일의 마지막은 2만 줄입니다로 끝났다. 그녀에게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했다. 며칠 뒤 우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한별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열었다. 우진의 이메일은 한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다. 오늘 바다는 푸르지 않았습니다. 회색빛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낮게 날았고 해변의 갯벌에서는 작은 개들이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갯내음은 짭짤하면서도 축축한 것이 내일쯤 비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대위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대위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고 바다는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며 대위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위님이 곁에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별은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보낸 것은 차가운 데이터였지만 그가 보낸 것은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밤마다 그에게 이메일을 썼다. 이제 그녀의 이메일에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닌 그녀의 마음속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곳에 첫눈이 왔습니다. 시스템은 영하 2도의 기온을 예측했지만 제 마음은 당신이 있는 곳의 따뜻한 흙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만 줄입니다라고 쓰지 않았다. 대신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들의 이메일은 그들을 잇는 끈이 되었다. 한별은 우진의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계절을 느꼈다. 늦가을의 쓸쓸한 흙냄새, 겨울의 차가운 공기, 봄의 포근한 꽃향기,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데이터가 되었다. 그녀는 그가 보내준 풍경의 사진을 보며 그가 말했던 빛의 각도와 그림자의 길이를 분석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두뇌와 우진의 직관적인 감각이 이메일이라는 매체를 통해 완벽하게 결합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한별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우진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움의 궤도였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우진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존재가 되었다. 한별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녀의 팀은 새로운 드론 함대의 자율 표적 시스템 개발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목표를 추적하고 타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한별은 자신의 첨단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처음에는 모의 훈련에서 99.9%의 성공률을 보이며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되는 환경은 복잡한 지형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산맥, 습기가 가득한 해안가, 그리고 안개가 낀 분지. 이러한 환경에서는 드론의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데이터 수집에 실패했다. 시스템은 낯선 변수 앞에서 무력해졌다. 한별은 밤낮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재입력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알고리즘과 실패의 원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했다. 그녀가 맹신했던 데이터의 세계가 또다시 그녀를 배신한 것이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우진. 그래, 우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 한별은 망설임 없이 우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그녀의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점과 함께 그녀의 솔직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우진 상사님, 제 시스템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과 습기가 가득한 해안가,
그리고 안개가 낀 분지에서는 제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제게는 당신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바람의 이야기와 흙의 감촉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 우진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한별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메일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논리적인 분석 대신 그가 직접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짤막한 글들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산등성이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바람이 돌을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가장 좋은 데이터입니다. 이 사진은 해안가입니다. 짠 냄새가 사진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군요. 이런 날은 센서가 습기에 취약해지니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이 사진은 안개가 낀 분지입니다. 안개는 시각적인 데이터를 가리지만 안개 속의 공기는 당신에게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한별은 이메일을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해결책을 준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을 깨우는 새로운 데이터를 준 것이다. 한별은 밤새도록 우진이 보내준 사진과 글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말한 바람의 소리, 흙의 냄새, 그리고 안개 속의 공기를 상상하며 코드를 수정했다. 그녀는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정신적인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추가했다. 그것은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진만의 독특한 감각 데이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다음 날 그녀의 팀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맥, 습기가 가득한 해안가, 그리고 안개가 낀 분지 어떤 환경에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며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성공률은 100%였다. 한별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숫자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녀의 논리와 우진의 직관이 결합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것은 성공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곧 그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터질 것 같은 설렘이기도 했다. 한별의 새로운 시스템은 군사기술의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는 물론 전 세계의 과학계에 알려졌다. 모두가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와 혁신적인 접근법에 감탄했다. 그러나 한별은 모든 공을 우진에게 돌렸다. 그녀는 지휘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군 김우진 상사의 직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감각은 제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휘관은 놀랐다. 그는 한별의 보고서를 검토했고 우진의 공로를 인정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별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자리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새로운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별이 1년간 한국에 주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한별은 지휘관의 제안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논리적인 두뇌는 모든 위험 요소와 효율성을 계산해야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승낙을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 그녀에게 준 두 번째 기회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출국일. 한별은 1년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이나 아쉬움 대신 오직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우진에게 보낼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했다.
우진 상사님, 저 이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메일은 이제 그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는 당신을 직접 만날 겁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당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세상, 이제 그 세상 속에 저도 함께 있을 겁니다. 곧 만나요. 비행기가 한국의 공항에 착륙했다. 한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흥분 속에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우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뜨거웠다. 우진 상사님. 한별은 참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갔다. 우진은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1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깊고 강렬했다. 오셨군요. 우진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네, 이제 돌아왔어요. 한별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재회는 마치 운명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궤도를 완성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공항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시작점에 서 있었다. 공항에서의 재회 이후 한별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지나 잔잔한 바다에 정박한 듯 평화롭고 충만해졌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우진의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고 그의 옆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한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군 소속 연구소로 파견되었고 우진은 그녀의 공동 연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메일이나 무전기로 소통하지 않았다. 한 공간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한별의 시스템과 우진의 직관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드론 함대를 위한 자율 표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각적인 판단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한별은 우진이 말했던 바람의 냄새와 흙의 감촉을 시뮬레이션에 입력하고 우진은 수많은 실제 환경 데이터와 그가 직접 몸으로 느낀 감각을 한별의 시스템에 주입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한별의 시스템은 우진의 직관을 통해 더욱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흡수했고 우진의 감각은 한별의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논리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한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에게서 삶의 여백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우진은 그녀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에 이름을 맞춰보자고 제안했고 한별은 그에게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별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나무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빛의 변화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는 오직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실전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번 임무는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한 고난이도의 구조 임무였다. 밤샘 폭우로 인해 통신망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속에서 고립된 인원을 찾아내 구출하는 것이었다. 한별은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 드론을 띄웠지만 드론은 안개와 폭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녀의 시스템이 예측한 궤도는 현실 속의 혼돈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들은 1년 전 폭풍우 속에서 고립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우진의 직관이 그들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해야 했다.
한별은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우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한별 대위님, 모니터를 보지 말고 제 손을 보세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에 겹쳐 잡고 손가락으로 공중에 궤도를 그렸다. 바람의 흐름은 안개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습기는 흙의 냄새로 알 수 있죠. 우리가 고립되었던 그때처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한별은 우진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에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가 보내주었던 수많은 이메일 속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돌을 굴리는 소리, 짠 갯내음, 안개 속의 공기, 그녀의 논리적인 뇌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 그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우진이 손가락으로 그렸던 궤도를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것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그릴 수 있는 완벽한 궤도였다. 드론이 다시 날아올랐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안개와 폭우 속에서도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정확한 궤도를 따라 이동했다. 드론의 카메라는 조난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고 그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성공이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성과 감정, 논리와 직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간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우진은 한별을 데리고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장소, 짠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가 가득한 방파제였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별 대위님, 아니 한별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읽는 나의 감각, 나의 직관,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나 역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삶일 겁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한별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청혼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사님, 평생을 함께 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궤도도 두렵지 않아요. 몇 년 후 그들은 결혼하여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아이는 한별의 논리적인 두뇌를 닮아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지만 우진의 따뜻한 감성을 닮아 자연을 사랑하고 흙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대위님과 상사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존재였다. 그들의 삶은 데이터와 감성이, 이성과 직관이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의 아름다운 궤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였다.